어제는 이제 이온 결합했고요. 지금 이제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기본적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데, 전자쌍을 뺏기는 게 아니라 누가 뺏고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전자쌍을 공유해요, 공유. 그래서 이름이 공유 결합이고, 수소가 사실 자기 혼자 있는 게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수소랑 전자 하나 내놓고 얘 전자 하나 내놔서 공유를 합니다. 공유. 그럼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 결합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 공유전자쌍이 마이너스성이잖아, 마이너스성. 그거를 이 플러스인 애들이 같이 잡아당기는, 같이 양쪽에서.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규칙성이 뭐냐면,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하려고 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만 있는 경우는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결합을 하나만 하면 되고요. 요건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채워줘야 되는데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랑 공유를 하게 되면 Cl도 8개가 돼서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2개만 하면 되고, 산소는. 근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 4개. 그럼 8개가 되려면 4개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탄소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삼중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질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3개를 해야지 8개가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래서 결합을 3개를 해야지 8개가 되고, 요거는 탄소 4개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3개 하더라도 이쪽에 하나는 더 해야지. 그치? 그래서 HCN 직선형입니다. 이거 직선형. 요것도 직선형이구나. 직선형. 요런 애가 나온다. 공유 결합 물질의 일반적인 성질. 일반적으로는 분자로 존재하는데,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이 되면,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분자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공유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분자로 있는 애가 맞고, 자,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전기 전도성 둘 다 없습니다. 흑연만 예외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일단은 분자가 된 후 분자들끼리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형이 될 수가 있어요. 분자가 될 때는 공유결합인 거고, 결정이 될 때는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약한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센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 낮고요, 부서지기 쉽고,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없습니다. 공유결합 물질 특징. 자, 이건 이제 공유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전에는 분자 결정이야, 분자 결정.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들이 결정을 이루는 거고, 이거는 원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분자라고 하지 않아요. 공유 결정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 결정을 하게 되면 녹는 점, 끓는 점이 엄청 높습니다. 이 중에 제일 높아요, 사실. 매우 높고 단단하다. 왜냐면 저 공유 결합을 다 끊을 수 있는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이건 돌멩이 같은 거, 돌멩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유 결정이라고 부르고, 고체,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 없고요. 흑연은 예외적으로 있고, 금속 결합. 금속들 사이의 결합을 금속 결합이라고 하고, 금속은 전자를 하나 내지 2개, 뭐 알루미늄을 3개까지도 내놓습니다. 그 내놓는 애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이 자유전자고,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계속 발생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액체 상태인 경우는 수은밖에 없고 나머지 다 고체고요. 금속에서. 자, 금속 결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기 전도성 크고 열 전도성도 큽니다.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이 있다. 전성을 우리가 표짐성이라고 하고요. 연성을 뽑힘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망치로 두들겨도 돌아다니면서도 인력은 똑같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깨지거나 이러지 않고 얇게 펴지는 거지. 전선 같은 거는 이제 얇게 뽑아내야 됩니다. 가늘고 길게.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은 사실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낮아요.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다. 그래서 뭐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도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공유 결정은 원자들이 공유 결합만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데, 공유 결합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줘야 돼, 녹아. 그래서 녹는 점 높고 전기 전도성 둘 다 없고, 얘로 다이아몬드 같은 게 공유 결정이다. 이온 결정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이온 결합으로 결합이 되고요. 녹는 점 높은 편이고, 높고, 고체, 액체. 고체는 전기 전도성 없지만 액체는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인력이고, 녹는 점 높은 편이고, 전기 전도성은 둘 다 있죠. 고체나 액체 둘 다 있고요. 철이나 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결합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녹는 점을 표시한 건데, 녹는 점 맞나요? 맞네. 다이아몬드를 녹이려면 4400도씨, 4440도씨나 가열해야 돼요. 이러는 거는 이제 공유 결합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결합이 센 거고요. 산화 칼슘은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 산화 알루미늄도 이온 결합. 칼슘 알루미늄은 금속 결합이에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 일반적으로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순으로 상대적 세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채워봐 주시고요. 봅시다.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이 결합이 하여 생성된다. 맞죠? 공유결합은 모두 분자로 존재한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이런 거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분자가 아니거든요.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아니죠. 분자 결정은 구성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자 결정은 분자 상태에서 고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자랑 분자 사이에는 사실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한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그래서 낮게 되는 거죠. 분자 사이에 약한 인력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분자 결정이라. 분자 결정.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엄청 셉니다. X. HCn에 존재하는 공유 결합을 종류를 모두 쓰시오. 이거는 그냥 단일 결합, 이중, 삼중 결합 쓰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요거는 단일 결합이고, 단일 결합이고요. 요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삼중 결합입니다. 삼중 결합. 3자를 숫자로 쓰네. 삼중 결합. 자,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다. 아닙니다. 금속 양이온과 뭐 자유전자. 금속 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높죠. 높으니까 고체 상태로 주로 존재를 하는 거죠.
금속 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높고, 금속 결합 물질은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부서지지 않고 전성 연성이 크다. 맞죠? 자, 금속에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양이온은 사실 고체이기 때문에, 주로 고체를 말하는 거죠. 고체 이동하지 않고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봐봐요. 고체, 액체 다 전기 전도성 없고 녹는 점이 114도 정도 된대. 높은 건가 이게? 요런 거랑 비교하면 낮은 건데요. 이건 한 아이오딘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분자 결정이고, 그 다음에 없고 있으면은 이온 결정입니다. 이온 결정. 얘는 훨씬 더 얘가 높죠? 네. 높은 얘가 공유 결정. 이거는 이제 금속 결정.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의 일반적인 결합의 세기는 공유 결합이 제일 세. 다이아몬드 세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 공유 결합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이온 결합. 틀렸네. 다시 봐야겠네. 그러네. 이온 결합이 더 먼저네. 이온 결합. 미안해. 이온 결합의 녹는 점이 더 높죠. 이온 결합이 더 일반적인 세기가 세고요.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자, 내신 다지기를 좀 해보십시오. 일단 16번까지는 해보자. 1번부터 16번까지. (1번부터) 좀 같이 보고, 공유 결합에 대한 설명. 비금속 원자 사이 형성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은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이다. 맞고요. 결합할 때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 맞고요. 한 개의 탄소 원자는 최대 4개의 원자와 전자쌍을 공유한다. 맞습니다. 결합이 형성될 때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온 결합 말하는 거. 이온 결합. 이거는 이온 결합 말하는 거고요. 5번.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 형성하는 거는 비금속, 금속, 비금속. 그러니까 금속이 뭐고 비금속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려면. 나트륨이 금속이거든요. 금속, 비금속. 비금속, 금속. 근데 얘가 비금속이긴 해도 얘네들은 18조 원소. 얘네들은 공유결합 하진 않습니다. 기억 리을. 비금속 중에서 18조 원소는 공유결합 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형성 과정이고,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공유결합을 하고, 물 분자는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단일 결합 2개입니다. 단일 결합 2개. 그 다음에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요. 8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 물론 수소도 2개이긴 한데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겁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 최대로 채운 거기 때문에 수소도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예요. 3번이고, 그 다음에 자, 요건 뭐 CO2고, 요거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긴 하네. 근데 얘가 CO2인데 얘가 O잖아. O. 그쵸? B가 얘가 C고, 얘가 근데 O잖아. O. 그럼 얘가 2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전자 2개 얻어야 되죠. B가 2가 될 거고요. 요거 하나 2개 잃어버려야 되니까 A가 2가 되는 거죠. 이해 가요? 여기 B가 5기 때문에 얘도 5니까 2개 잃은 거니까 얘는 뭐 마그네슘이긴 할 거야. AB2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대요. 이중결합 있잖아요. 이렇게 2개.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원소는 A다. A는 원자과 전자가 A는 4개고 4개. 뭐 B는 6개고요. B는 6개고 얘는 2개고 원자과 전자 2개고. 그러니까 B, A가 제일 많은 건 아닙니다. 네, 답 3번. 그 다음에 5번에 자, 요거는 이제 플로린인데 F2 단일결합 하나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2개를 줬는지 뭐 1개를 줬는지 잘 모르겠네 얘는. 자, 그런데 아무튼 A와 C는 같은 원소냐? 자, 같은 원소가 같은 원소라고 할 수 있나? C는 전자 하나 얻은 건데, 하나 얻었구나. 여기 써있구나. 하나네. 플러스. 그러면은 같은 원소가 맞죠. 그러니까 얘가 플로린 마이너스고요. 전자 하나 얻은 거고, 요거는 원래는 하나 요렇게 있다가 뺏긴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트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랑 C랑 같은 원소가 맞네요. A와 B는 같은 주기냐? B는 3주기야 3주기. 전자 하나 뺏겨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2주기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3주기야. 얘는 3주기. A는 2주기가 맞고 틀렸고요. B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B가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나트륨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 있는 겁니다. 기억되게 3번. 자, 6번의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의 공통점. 그러니까 결합은 공유 결합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자 결정은 분자들끼리 공유 결합이고, 분자랑 분자 사이에서는 인력이에요. 분자 사이의 인력. 공유 결정은 전체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공통점이 되는 거죠. 네, 4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분자 결정이 아니라 이거는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공유 결정이고, 이것도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얘랑 얘 분자 사이의 인력으로 결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공유 결정이고요. 두 물질 모두 전기 전도성 없다. 없어요. 둘 다. 1몰의 질량은 다이아몬드가 드라이아이스보다 크다. 1몰이면 다이아몬드는 이제 탄소가 1몰 있는 건데, 탄소의 원자량이 12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1몰의 질량은 12g이고,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건데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12 더하기 16 곱하기 2 해가지고 44거든요. 드라이아이스는 1몰이 있으면 44g 있는 겁니다. 틀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분자량이 더 큰 애가 같은 1몰이면 질량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이거 숫자를 정확하게 몰라도 얘는 탄소로만 되어 있고 얘는 CO2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질량이 더 많이 나와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답이고. 금속 결합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A를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B는 이제 금속 양이온, 금속 원자, 뭐 양이온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A가 자유전자고 A와 B 사이의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거 맞고요. 금속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B는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B는 이동하지 않고 A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번. 자, 그 다음 9번에 금속 결합 물질의 일반적인 성질 중 자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성질, 밀도가 크다. 밀도가 뭐 작은 애도 있어요. 예, 뭐 리튬이나 이런 애들은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런 거는 실제로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크다. 이거는 맞아요. 전자가 잘 전달해 주는 거고,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큰 거는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뭐 광택이 있다. 이런 것도
자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답은 4번 고르시고 10번 원자가 전자를 이걸 보는 거죠. 이거 1개, 요거는 6개, 원자가 전자 6개, 이거 2개, 이 둘은 금속이죠 지금. 요거는 6개, 2 더하기 4, 요거는 7. 자, B와 D 사이에 둘 다 저기네, 비금속이네.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A와 C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거 금속입니다. 금속. 얘도 금속. 전기전도성 있죠. A와 D, E2는 모두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A는 뭐지? A는 아무튼 이온 결합 물질이네요. DE2.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닙니다. 얘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공유 결합. 요거는 이온 결합. A는.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되더라도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3번. 자, 11번에 금속음이하고 요거는 이제 이온 결합, 요거는 비금속. 분자로 존재하는 건 B2다. 맞습니다. 이렇게 뭉쳐서 존재하는 거는 분자라고 하질 않아.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것은 A다. 맞아, 이거는 금속이니까. 그 다음에 AB와 B2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니지. 둘 다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하는 거 아니죠. 자, 여기는 조금만 쉬었다가 60, 61쪽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마저 합니다. 고체, 액체 둘 다 전기가 통하는 거는 금속 결합 물질인 거예요.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다 전기 통합니다. 근데 액체가 됐을 때만 전기 통하면은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온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안 통하죠. 근데 둘 다 안 통하면은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인데, 그래서 A가 금속의 특징이 전성이라고 하는 게 크다라는 겁니다. 두들기면 펴진다라는 거고, B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자유전자는 금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A. 그 다음에 C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이죠. 그래서 1번 1번입니다. 자, 적합한 분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졌네. 그러면은 여기에 녹는 점이 높은가가 들어갈 수 있냐? 아니, 안 되는데. 왜냐면 I2는 녹는 점이 낮아요. 이거는 분자 결정이고 녹는 점이 낮습니다. 얘를 못 가죠. 공유 결합 물질인가?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가에 니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이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근데 이거는 공유 결정이고, 이거는 분자가 된 다음에 분자 간의 인력으로 결합하는 이제 분자 결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녹는 점이 높은가?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니은 들어가도 되고요. 니은이 아니구나. 기억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요거 들어가도 되네. 디귿. 왜냐면 철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 NaCl은 없잖아요.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2번 답이네요. 2번 니은 기억 디귿. 14번에 수소죠. 수소 이거. 그 다음에 C 요거는 플로린인데 비금속들끼리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 되는 게 맞고요.
BC2는 요거는 이제 산소랑 플로린이 결합하는 건데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분자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D2는 D와 E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존재하죠. 왜냐면 얘는 금속들이니까 둘은. 5번 답이고요. 15번 결정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뭐 하여튼 이거 아이오딘인데 이게 사실 둘 다 전기 안 통하고 녹는 점 낮아요. 이게 분자 결정. 근데 얘는 이제 액체일 때는 전기 통하고 고체일 때 안 통하고 좀 높아. 이건 이온 결정. 요거는 둘 다 안 통하는데 엄청 높지? 이거는 공유 결정이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야 이거. 둘 다 통하는데 뭐 좀 높죠? 이거는 근데 금속, 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A와 C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게 공유결정도 공유결합 물질이고 분자결정도 공유결합 물질이야. 이걸 구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으로 결합은 했는데 분자가 되고 나서 이 분자들 간의 인력으로 결합한 거고 이거는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둘 다 공유결합을 한 거예요. 전성과 연성이 있는 거는 금속이고요. 물에 잘 용해되는 거는 여기서는 이온 결합 물질 B고요. 충격 가하면 부서지기 쉬운 거 B고 결정을 이루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약한 것은 여기선 A죠. A. 인력이 가장 약하니까 녹는 점이 가장 낮은 거죠. 1번 답. 이건 이제 금속 결합을 의미하죠. 금속 결합. 자유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3단계.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요렇게. 일단 주기율표 상에서 질소, 산소 2주기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이제 여기 1주기입니다. 1주기, 아니 3주기. 누가 제일 크냐면 원자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3주기면서 양성자 수가 작은 애들 나트륨이 원래 제일 큰 거야.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 이거 나트륨입니다. 얘가 왜냐면 이제 껍질 수가 3주기가 더 껍질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양성자 수가 작으면은 그 유효 핵전하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오히려 그러면 부피가 커져요. 이게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요 중에는 요거보단 얘가 더 크고요. 그럼 요게 이제 A가 산소가 될 거고 B가 질소가 될 거고요. C가 마그네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도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질소가 산소보다 이온화 에너지 더 커요. 산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매칭을 해 놔야 돼. 그 다음에 A랑 B랑 결합하면 공유결합이냐? 공유결합이지. 비금속끼리니까.
이 둘이 비금속인 줄 아셔야죠. 요거는 금속이고, 그 다음에 B2는 이제 N2를 말하는 건데, D는 금속이고 질소잖아. 질소. 이거는 기체잖아요. 녹는 점이 더 낮다가 맞죠. 액체 상태에서 A와 B의 화합물은 전기전도성이, A, B 화합물은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근데 A, C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얘가 있어요. 얘 왜냐면 AC가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액체가 되면은 이온이 이동할 수가 있어지니까 반대로 쓰였습니다. 지금 10번, 1번에는 3번 하셔야 되고요. 자, 얘는 뭐겠어? 고체일 때 없고 액체일 때 있다. 전기전도성이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 다음에 둘 다 없다. 이건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죠. 공유결합. 근데 둘 다 있다. 이거는 금속결합 물질이죠. 비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거. 이온 결합 물질에도 비금속 원소가 포함이 돼요. 그쵸? 왜냐면 이거는 사실 108도에서 녹는 애기 때문에 NaCl이거든요. 사실. 아무튼 이온 결합 비금속 원소 포함하는 거는 A랑 B 둘 다 비금속 원소를 포함합니다. A와 C는 같은 종류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A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것은 자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온이 이동할 수가 있어져 가지고. 자유전자는 이제 요 금속 결합에 있는 거죠.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고, 이건 사실 I2일 거야. 이거 I2 공유결합 물질이고 분자성 물질이고, 요거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러니까 B를 가열하다가 전기전도성 없다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쵸? 이거는 녹는 점에서 액체 상태가 되면서 전기가 흐르는 거고요. A는 녹았는데도 전기 안 흐른다 이거야. 왜냐면 액체에도 전기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A가 공유결정이고, B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건 금속결정. A와 B는 모두 비금속 원소를 포함한다. 그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온 결합 물질에도 비금속 원소를 포함을 해요. 이것도 비금속 원소로 돼 있고. 그래서 기억 디귿 없네. 그런 게 모두 비금속 원소를 포함한다. 이온 결정 맞는데 비금속. 아, 공유 결정이라고 써 있구나. 아, 미안. 분자 결정이야. 분자 결정. 공유 결합을 하면서 분자 결정입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디귿. 네, 답은 2번. 분자 결정이에요. 자, 4번에 각 결정의 이름을 쓰시오. 가는 이온 결정이고, 요거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 공유결정. 요거는 자유전자가 왔다갔다 하는 애 금속결정. 이거는 분자인데 이렇게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거지. 분자결정. 각 결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가에서 라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뭐 하면 될까요? 그럼 이제 고체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러면 답니다. 다를 일단 구분해 내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랑 라 남았죠? 이런 거는 뭐 녹는 점이 높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녹는 점이 높다.
그러면 이제 나입니다. 나. 녹는 점이 낮은 애는 나죠. 녹는 점이 낮다. 나.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